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례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로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도현입니다. 도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황렬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 계획 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 도로계획 팀장입니다. 도창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택 굴착보도 개선 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황인공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 현황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봉화산로 중화역 사거리 우회전 차로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봉화산로 중화역 사거리는 직진과 우회 차량의 혼재로 상습 정체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우회전 전용 차로를 신설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5억 4,300만 원으로 사업비는 전액 12입니다. 다음은 3쪽 동일로 지하차도 앞 보도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동일로 지하차도 종목초등학교 앞 보도 육교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보행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7억 원, 시비 1억 1,900만 원, 구비 2억 원, 총 사업비 10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리구 관내 노후 파손 등으로 노면 상태가 불량한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41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스팔트 포장 정비 200아르, 보도 정비 75아르와 축구 정비 및 보행자 방호 울타리 등 도로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도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로 포장 굴착 복구 관리입니다.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각종 지하미설 및 굴착 공사에 따른 복구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총 7억 원의 도로 굴착 복구 기금 예산을 투입하여 아스팔트 복구 정비 70아르, 보도 블럭 복구 정비 19아르 등 굴착 복구 공사를 시행하여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로 조명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되고 고장난 도로 조명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주민들의 야간 통행 불편 최소화 및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6,419등, 보완 등 10,674등의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 명세서 1번에게 세입 부분 18, 21, 26쪽과 세출 부분 555쪽부터 565쪽까지 예산안 소책자의 명시 이월 부분 1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 의원입니다. 저희 중남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의원은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57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7% 정도 1억 3천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만 증감을 했어요. 이게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어서 이로 인해서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보수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감을 한 건지요?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대재해법 관련 사항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작년보다는 어떤 비자재라든가 단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에 약간 반영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통 권해선을 좀 더 많이 요청을 하는데 민원 사항에 대해 평균 한 3년치를 평균 내거든요. 근데 좀 일부 예산이 좀 삭감돼서 좀 집행부에서 좀 조정해 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좀 소규모로 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부분에 제설대책에서 지금 재료비도 제설제, 그러니까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 단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단가가 30%에서 40%나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도로관련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지금 제설제를 작년에 연초 편성을 해서 연말에 지금 제설제를 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반기에 사는 기준으로 해서 좀 단가가 좀 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친환경 같은 데는 좀 일부 염화칼슘보다는 좀 단가가 좀 더 높이 좀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소재가 환경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염화칼슘 살포에 따라서 지금 환경 파괴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많이 고사하고 하천 오염되는 등 여러 도로 파손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친환경제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도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제품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랑 소금을 섞어서 사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소금과 염화칼슘 용액 한 7대3 정도로 비율을 해서 쓴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반반씩 구입을 하셨어요. 보통 저희는 어떻게 섞어서 쓰시나요?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과 소금과 친환경가 있는데요. 소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강설이 좀 많이 내린 경우에는 좀 효과가 좀 많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염화칼슘 자체가 성능이 좀 좋은데요. 그래서 이번처럼 강설량이 많지 않는 경우는 초기 살포를 좀 소금으로 하고요. 좀 그다음에 좀 강설량이 한 5cm나 3cm 이상 오는 경우는 염화칼슘을 뿌리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배합해서 쓰기는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교반기가 없고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보통 1톤짜리 톤백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다음 우리가 그거를 상차를 할 때 대부분 크레인을 들어서 하거든요. 호이스트나. 그래서 지금 교반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일단은 초기 강설에는 소금을 뿌리고요. 나중에 좀 강설량이 많고 좀 쌓이면은 빨리 그거를 논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효과가 좀 더 염화칼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드릴 게 있는데요. 562페이지에 망으로 디자인 가로등 설치로 지금 5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어 우리 팀장님, 그 중남구의 도로 개선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현황 이쪽에 보면 공화산로 중화역 사거리 우회전차로 설치 작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철거 중이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회전 차선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화역 2번 출구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회전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우회전 그 2번 출구의 방향은 어떤 그 개선 방향 그 계획이 없습니까?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회전 출구가 당초에는 저희가 요구하기는 이제 같이 우회전 차로와 지하철 2번 출구는 병행공사를 요청했는데 실은 그 출입구는 교통공사의 소속 시설물입니다. 네. 근데 그 박성진 의원님께서 많이 노고를 해주셨는데 같이 공사 좀 해줬는데 그 비용 자체가 좀 들고 아직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일단 우회전 차로 먼저 지금 선시행하고요. 현재 저희가 건물이 7동이 있는데 나머지 6동은 철거하고 한 동이 지금 아직 전체 보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에 아마 그거를 보상비를 확보하고 철거해서 하반기 때는 이제 공사비를 내려주면은 그때 시행한 걸로 하고 그래서 뭐 가급적 내년에 시간도 있는데 같이 병행했으면 공사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우회전차를 먼저 확보하고 지하철 출입구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윤정입니다. 지금 그 소나무 한의원 있는 건물이 아직 보상이 안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 건물이 결국 철거가 안 되면 지금 시행이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상비를 좀 추가로 확보 요청을 했고요. 일단 예산 편성을 서울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전부 다 공탁을 걸면은 전부 다 보상을 완료하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거로 갑자기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정입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서 우회전 차선은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데 중화역 2번 출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계는 어떻게 나오는지 뭐 그 설계가 돼 있겠지만 시공을 할 때 완벽한 그런 우회전 차로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하철 그 중화역 2번 출구가 같이 공사 병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그 늦춰지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쉬움이 남는 부분의 항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럼 그 256쪽에 도로 시설 유지 보수 부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우리 존경하는 이은정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은 그 도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좀 높게 하셨다 하는 부분 말씀이 있었는데 그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 가장 낙후가 되어 있는 도로가 중랑 영로라고 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네, 앞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중랑 영로에서도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 그러니까 중화 2동 그 아파트 현장하고 그다음에 그 중화 2동 동청사가 들어올 부지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무기동 동청사가 그 시공되고 있는 이쪽 부분은 그 공사가 완료가 돼야만 이 도로가 이제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랑 영로에서 보면 가장 심각한 부분이 단차가 심한 부분 그러니까 도로와 인도의 그 단차가 경사 각도가 굉장히 그 심한 부분을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일단 공사 두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공사가 완료가 안 되면 한꺼번에 시공을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끊어서 중랑역에서부터 중랑역로 끝나는 지점까지 그 부분 정비로 좀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부분에는 어떤 그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있으면 도시재생과에서요. 거기 일본 좀 계획을 잡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설계가 끝나면 저희 과로 의뢰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의뢰하면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공사 중인 부분은 일단 제척을 해놓더라도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정입니다. 이제 57쪽의 대선 대책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 강서시에는 공무원들이 그 야간 근무 그다음에 비상 근무를 하면서 연막칼슘을 살포를 합니다만은 좀 더 나가서 그 도로에 즉 본 의원님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도시 특성이 그
그 가운데는 봉화산이 있고 용마, 망우 이런 산강을 끼고 있는 그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그 비탈 그 사면을 유지하고 있는 골목길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아니면 그곳 일대 어떤 그 거점 그 상인분들을 거점으로 해서 염화칼슘을 뭐 한 포대나 두 포대씩 이렇게 거점으로 그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강서시에는 스스로 좀 그 제설 작업에 그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그 참여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저희 지역인 무길이동에 그 도로과에 요청을 해서 염화칼슘 30%대씩을 확보를 해서 그 지금 제가 제안한 대로 그 비탈 사명 같은데 이미 지급을 마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남구 전체 그 정책을 한번 확산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참고 좀 해보실 수 있는 의향 없으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동주민센터 협력해서 그 진행할 수 있는 지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그 주요 업무 계획의 3페이지 보시면 동일로 지하차도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국비 12, 국비 매칭으로 국비는 7억, 12는 1억 1,900만 원, 국비는 2억. 그래서 합이 10억 1,900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은 이 철거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지금 놓기 위해서 하는데 철거를 지금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나요? 네, 졸업과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 하죠? 네. 지금 그 양쪽 측면에 양방향으로 이렇게 네. 돌아오는 부분에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 그거는 다 철거를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조장하고 댓글 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다 제작은 완료됐고요. 그래서 뭐 동절기하고 거기에 있는 지장관하고 가공할 때좀 늦어졌는데요. 지금 나머지 공정들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본 구조물에 대한 철거는 다 완료했고요.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엘리베이터 피트 기초 부분하고 지금 그 우리가 보강하기 시작해서 헬리칼 파일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는 대로 구조물 완료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중목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거든요. 네, 예, 예. 저희 녹색 어머님들이나 우리 이제 그 어르신들도 이 육교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례로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자전거를 타시거나 이런 분들이 무단횡단 하시지 않고 안전하게 이제 그 건너실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시장도 더 이제 그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거하실 때도 좀 더 안전하게 잘 하시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도 양쪽 두 곳을 이제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그 아이들 통학에 문제 없이 잘 좀 안전하게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의원이 질의드리는 내용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에 562페이지에 보시면 실내 선택지 연결 보도 육교 노후 조명 교체하고 거기 보시면 현상목에 기타 케이블 부속 자재가 여기에는 75만 6천 원 곱하기 일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안 지하차도 노후 조명 교체에 거기 기타 케이블 부속 자재가 44만 원 해서 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참여 예산에 보면 급경사지 주택가 열선 처리 그 밑에요. 철도변 노후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주민참여는 여기는 아니네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케이블 부속 자재가 왜 그 금액이 좀 천차만별이고요. 그리고 564페이지에 보시면 회원요구 일대 우림시장 일대 환경 개선에는 지금 케이블 부속 자재가 164만 원이에요. 그래서 2022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6, 7배는 뛰었거든요. 지금 보면 그 2022년에 면목 5동의 환경 개선의 케이블 부속 자재로는 거의 24만 원 정도였어요.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공식 산출 방식은 다 있는데요. 거기에 기타 금액은 우리가 전체에 있는 소요되는 예산 금액의 총사업비 나타나는데
거기에 있는 그 일단 산출해가 남은 금액을 거기다 해서 지금 이제 1,000단위로 맞춰놓은 거죠. 그래요? 그러면 네, 뭐 케이블이라던가 자재가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뭐 앞에 이제 또 있으면 우리가 또 보통 저작권에 가져오면은 단가 변동은 항상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있으면은 뭐 조그만 것들은 단가가 뭐 10원씩 올라가지만은 어떤 것들은 여러 개 많이 필요한 것들은 단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런 부분이 약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최은주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신내 선택지하고 우리한 지하차도에 있는 조명들이 어떤 뭐 좀 차이가 나는 부속으로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가격 대비 되게 5-6배 차이가 나는 건지.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지금 전용 같은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건물의 상부에 구조물에서 붙여서 내리는 거고요. 네. 지금 실내 선택지 그 연결보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좀 케이블에 있는 거에서 좀 부착하는 방식도 틀리고 조명이 약간씩 틀립니다. 그리고 한번 그 그림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달청에다 올라온 그런 사진 같은 거를 네, 예. 저희 좀 의원님들에게 좀 자세하게 저희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이런 부분이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 아마 그 이게 좀 불용되신 건지 아니면 이번에 다 집행이 되신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상봉동 276-35 도로 사업인데요. 시설비가 이제 추경으로 2억 3,500만 원이 집행이 올해까지 다 되셨나요? 아직 집행이 안 되셨나요? 지금 제로로 집행이 나오셔서 저희가 지금 어디냐면 우정아파트 옆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상봉동 276-35 도로 사업. 상봉동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도시 장기 미집행 도시 시설로 매수 청구가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아직 보상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이제 감정 평가하고 나면은 내년쯤에 보상을 알려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로과의 직원분들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으세요. 일도 제일 많으시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직원분들에 대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해드려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니까 예, 조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조윤 의원입니다. 세부 설명서 125쪽 동진학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진학조가 25년 9월 개교 예정인데 이 학조 설립 예산 부서는 아마 교육지원과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지 혹시 과장님 알으시나요? 그건 자세히는 좀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동진학교 진입교량 사업 예산이 23억이 편성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국비로만 편성이 되는데 국비나 뭐 시 보조를 이건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편성한데요. 그때 이제 그 학교 건립에 따라서는 아마 교육청하고 국비하고 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전체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동진학교는 이제 25년 개교 목표하고 저희 부하고 교육청과 그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일단 공사를 착공하게 하는 그 교량 진입부가 전혀 없습니다. 그 명기가 있기 때문에 합천을 횡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 공사가 25년 개교를 하려면은 그 전에 우리가 교량을 놔줘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좀 가교를 놓고 해야 되고 저희가 가교를 놔준다면 가교를 놓고 또 공교를 놔야 되면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하려고 지금 13억 그래서 편성을 이제 교육처 협약사항이니까 꼭 구비로 편성 안 하고 뭐 요청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교량은 저희 구에서 놔두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 132쪽 제설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년도 대비 154% 이상 편성됐어요. 요번에
이번에 제설이 민간 영역으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민간 영역으로. 결과는 더 만들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래도 잘 진행됐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영역으로만 의존하지 마시고 구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제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이 오늘도 뭐 눈이 왔지만 그 지금 제설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도로 열선들이 좀 많이 깔려 있죠. 네, 지금 저희가 현재 11개소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게 어쨌든 좀 만약 눈이 왔을 때 보행이라든가 차량 통행이 제일 힘들다고 판단한 도로 우선순위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 몇 년 전에 한번 되게 폭설이 그 왔을 때 그 청북인가요? 그쪽이 열선이 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보도가 난 것도 봤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비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제일 어쨌든 힘든 게 새벽 시간에 차라리 뭐 낮에 오면은 그래도 좀 대응이 되는데 예고 없이 새벽에 온다 그러면 이제 정말 다들 난감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예상은 좀 하고 대응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 항상 눈은 새벽에 보통 영하 기온 떨기 때문에 예. 저희도 지금 24시간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눈이 예보가 되면은 보통 저희가 한 1시간 전부터 차량 준비시키다는 거 전부 다 비상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선 같은 경우도 눈에 이제 강설량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30분 전에 가능하다든가 1시간 전에 가능하다든가 강설량 예보에 따라서 저희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정말 그 생각지 않았던 대비하지 못하는 시간에 왔을 때 특히 출근 시간에 이제 대란이 일어나고 또 길이 얼어버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보행자들도 막 낙상사고가 일어나고 하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뉴얼을 잘 갖추셔가지고요 예측 가능할 때야 뭐 당연히 대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일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비한다고 해서 그걸 꼭 맞춰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에서 이번 겨울 제설 대책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선을 하다 보니까 또 전기세라는 게 나가야 되잖아요. 이 열선이 어쨌든 우리도 상연이 많아서 열선을 앞으로도 과에서도 좀 계획하고 있는 데가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 관리하는 그 전기세도 좀 많이 나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또 계획도 좀 꼼꼼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교통행정과지만 그 정유소 온열의자라든가 뭐 바다신호 등 그리고 여러 주민들의 편의와 관련돼서는 전기 시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통계는 안 내봤지만 예산서 올라보면 부서가 전체적으로 그 대민 서비스와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죠? 예, 저희 안전건설 교통청 우정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걸 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저희 열선 같은 경우는 저희 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열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이 열선 자체가 재난시설로 해서 전기요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아마 그 부분은 아마 구청장 협의회에 저희도 건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눈이나 이제 눈으로 인해서 재난에 대응하는 상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구차원에서 좀 한 목소리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가스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주차가 원래 우리 소관에한테 계속 질문해가지고 내가 끊으려다가 다음 질의하시면 고강수 의원님. 네, 고원석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다양한 체육시설 등을 이제
이해해 주시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업무계획의 7페이지를 보시면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ESG 플러스 B 경영 추진에서 ESG랑 디지털 경영까지 포함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게 440만 원으로 여기 사업 주요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혹시 사업별 예산 내역서에는 어디에 좀 있을까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내역이 안 들어가 있는지 좀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고항섭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영계획부의 예산이 편성됐고요. 이거는 인적성 검사 실시비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ESG랑 인적성 검사 실시비랑은 또 어떤 그 상황이 있을까요? 그 인적성 검사가 저희가 그 인사 관리할 때 채용할 때라든지 저희가 옛날에는 그냥 면접관을 했지만 요즘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인사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단이나 공단이나 인사 처음에 어쨌든 채용할 때는 인적성 검사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ESG 플러스 D 경영과 그 채용과의 그 상호관계가 있냐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니면 앞으로 추가를 뭐 채용을 하실 때 ESG 플러스 디지털 경영에 대한 그 인적성을 추가시켜서 하겠다는 의미신 거죠? 아마 고항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투명성 그 지배구조, 인사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그럼 어쨌든 채용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보면 이 어쨌든 주요 사업과 예산은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면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이제 나중에는 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사업 중심으로 좀 예산을 한번 보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10페이지에 있는 그 미래양성에 들어가는 3,150만 원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 녹여내신 거죠? 예, 고항섭 위원 질의 답변에 저희 이제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가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희 예산 내역서 50페이지 보면은 좀 굉장히 위원회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위원회니까 이렇게 수상을 특정했을 거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좀 차등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단에서 내규나 뭐 이런 것들 기준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이 내용 좀 궁금합니다. 그 내규 방침으로 돼 있죠. 네, 고항섭 위원님 질의 답변입니다. 지금 그 내교 방침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장 방침으로. 이사장 방침이요? 예, 예. 아 그럼 그게 내규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규칙으로 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공단 내규로 정해졌습니다. 공단 내규. 예. 어떤 건 2만 원 주는 게 좀 있어서 주실 거면 똑같이 10만 원 주는 게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 한번 잘 뭐 내규에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뭐 이번엔 좀 예산 우리 그 세입 예산 관련돼 가지고 우리 그 추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거 대여를 관내 이제 그 대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책자에 수입한 내용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좀 하신 건지. 그 부분은 아마 고항섭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할인율이 적용돼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할인율 정확하게 제가 부가세를 제한 공과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반 단가랑 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만 패션 물려보니 거의 2시간 57,000원인데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현실 근거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항섭 위원님 질의 답변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는 2시간 단위로 단가가 올라와 있고요. 우리 예산서는 1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논의인데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대박 프로그램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테니스장 2개는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잔디 운동장 저희 우리 마무리에 있는 거겠죠. 우리 마무리에 있는 거고 용마축구장 이 2개는 아직도 준비 중인데 이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직도 수정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얘기도 지난번 제가 행정때 말씀을 드린 건데 특정 단체 혹은 특정 축구단 이 특정의 시간을 계속 주 5일을 이용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수정 조치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오항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행감에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운동장에 대한 부분들은 특정 단체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이제 빈 시간, 그 오후 시간이라든지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제 우선적으로 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저희 공정한 대관을 위해서 관내팀과 관내팀으로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서 저희가 세 번이나 해가지고 접수를 시기별로 이렇게 횟수 제한을 두어서 지금 받기 위해서 지금 대관 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 대관에 대한 홈페이지를 전산으로 이렇게 교체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어쨌든 5대 9월부터 우리 12월까지 육마구장 잔디구장에서 이게 신청 내역 있잖아요. 네, 그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청 내역에 대한 부분을 네, 어떤 단체가 어떤 시간에 쓰고 있는지. 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